나누시고 서로 약속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다 나누셨나요? 예. 자, 그러면은 5월 9일 왜 우리는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 뭐 이 자유한국당의 스타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마이크를 먼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대표 그란 대행이십니다. 충청도의 자랑입니다. 정우택 상임 중앙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정우택. 네, 따가운 햇살에도 이렇게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의 자리를 갖춰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또 우리 영남권에서, 우리 충청권에서 모이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대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의 이 행사는 우리 영남과 충청이 연합으로 전선 일태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대전에서 한번 우리 홍준표 열기를 다시 한번 화끈하게 태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쪽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어저께 서울에 태풍경보가 내렸습니다. 어제 강남역에서, 저 TK 대구 경북에서, 또 부산 PK에서 올라온 동남풍이 어제 서울 강남역에서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홍준표 태풍으로 변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저께 홍준표 태풍이 이제 더 북상으로 올라가질 못하니까 확실하게 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영남과 충청이 이번에 확실한 벨트로 다시 한번 수도권에 태풍 한번 더 넣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저께는 바른정당 의원이 한 분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넘어왔습니다. 이제 아마 몇 분이 더 넘어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 중에 국정원장을 지내신 남재준 후보가 포기 선언을 하고 우리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보수는 다시 한번 재결집을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쳐서 5월 9일날 확실하게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두 번째 갔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날 31% 턱걸이 하던 그 지지율이 지난 토요일날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얻은 득표가 눈사람 득표였기 때문에 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려서 이제 곧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화끈하게 한번 같이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부류에 있는 사람은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대한민국, 여기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계신데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습니까? 적어도 위험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 우리 국민이 더 두려움을 떨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런 안보관을 가진 사람은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을 우리 대전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이한테 가서 손을 잡겠다는 사람, 사드 배치를 지금까지도
절대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 개성공단 확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달러, 엄청난 달러, 지금도 한 1억 달러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수십 배 늘려서 김정은이한테 달러를 지어주겠다고 하는 사람, 안됩니다. 이제 UN 인권안보결의안에서도 본 것처럼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북한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정직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솔직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요번에 대통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사람 안 되게 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저희 당은 오늘 4시까지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3가지 특검법을 내려고 합니다. 640만 달러 노무현 일가에 넘어간 돈, 그거 확실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특검법 하려면 오늘 중으로 특검법 제출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아까 정확히 말씀드린 UN 인권결의안, 송민선 회고록과 또 지금 문재인 후보가 말이 다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특검법 만들어서 국회에서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 특검법 여러 만든다니까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오늘 저녁대로 빨리 한번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이냐? 혹시 만약에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상황 정치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이 이번에 이거 당선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사람 정권이 돼야지, 그 뒤에 실세 노릇하는 박모라는 사람 정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원 대응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상황 정치를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도 같은 뜻이면 우리 함성 한번 지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든든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우리 홍준표 후보, 서민의 아픔과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확실하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우리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 또 세 번째, 이 대한민국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불의와 결탁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모래시계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홍준표!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지금의 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 것이냐,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 대한민국을 거덜낼 대통령을 만들 것이냐, 이 싸움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원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홍준표 대통령을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5월 9일날 확실하게 홍준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찍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19대 대통령 누굽니까? 홍준표.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대표 그란대행이십니다. 정우택 상임 중앙선대위원장님의 유세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교인하고 후원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좋습니다만은 이 카메라 기자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찍은 내용을 전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기자분들이 찍어도 여기 머리 때문에 잘 찍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옆으로 좀 이동을 해주시든지 우리 기자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저분들이 우리의 여론몰이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잘 찍을 수 있도록 저 앞에 좀 키 크신 분들 조금 옆으로 좀 비켜주시든지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앉으면 좋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앉아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늘에 계신 분들 이왕이면 우리 후보에게 큰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우산은 써도 괜찮습니다. 나오셔서 이 공간이 많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신 손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십니다. 경북 김천의 삼선 국회의원이신 이철호 의원님과 김천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포항시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님과 포항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북 경주에서 왔습니다. 김석희 국회의원님과 경주 시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재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이완영 국회의원님과 고령, 성주, 칠곡군 주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대구 중구남구의 국회의원이십니다. 박상도 의원님과 대구 중구남구 주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정말 이 경상도와 충청도가 하나 되는 시간인데 이 선대위원장만 해도 6분입니다. 그래서 좀 요새를 짧게 해주셔야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님이 4시에 앞으로 20분 뒤에 도착되기 때문에 좀 짧게 좀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북 선대위원장이십니다. 백성주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15분 뒤에 도착하신답니다. 자랑스러운 대전시민 또 충청도민 경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두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미 대통령 19대 대통령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홍준표! 충청도민과 대전시민 또 이미 대통령을 19대 대통령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홍준표! 네, 두 번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죠? 이번에는 2번 홍준표!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대통령은 안보 대통령입니다.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랐죠? 며칠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가격을 10억 달러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했겠느냐? 저는 30년간 국방 분야를 일했고 또 30개월간 국방 차관을 했습니다. 사드 문제를 쭉 다뤄나왔는데 왜 트럼프가 그렇게 했겠어요? 야당 대표가 트럼프 대변은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재검토하면 우리도 할 말이 있다. 그 비단 무기 돈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누가 빌미를 줬습니까? 저는 야당 지도자가 사드값 내라는 그런 주장에 빌미를 줬다고 의심하는데 맞습니까? 우리는 안보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과 맞짱 떠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강남과 갤리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홍준표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필요한 대통령은 또 서민 대통령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서민의 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홍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홍준표, 백성주, 경북 선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준표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줄까요? 다음은 대구시 선대위원장이신 정정섭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자, 행정장관 잠깐만. 영남 충청 요게 깃발 좀 다 내려주세요. 사진 찍을 때 올리고 뒤에서 한번 저 큰 깃발 좀 다 내려주세요. 지금 다 내려주세요. 대덕보드 내려고 다 내려주세요. 깃발 좀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충청도 영남 모두 한 자리 모였죠? 이거를 영충연합이라 합니다. 우리 영충연합 반드시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대통령 누굽니까? 홍준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짧게 우리 유세신 정정선님께 박수! 요 앞에 말이죠, 대두고 천안시 그런 걸 좀 내려주셔야 뒤에 분들이 얼굴이 보입니다. 조금 해주시고 사진 촬영할 때는 오늘 들어주십시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켓 좀 내려주세요. 아이고, 너무나 정말 말씀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 선대위원장이신 송태영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당위원장 송태영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캐스팅부터 누가 하셨습니까? 충청도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충북에서 1등하지 않고 대통령 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충북에서 1등 누가 합니까? 홍준표!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다 물어봤습니다. 8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때 물어봤더니만 지금도 홍준표 후보가 충북에선 1등이랍니다. 홍준표! 9일날 충북은 홍준표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됩니까? 홍준표! 5월 9일 충청도 선택 누굽니까? 5월 9일 대한민국 선택 누굽니까? 홍준표! 세 번만 하겠습니다. 홍준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선대위원장이신 박찬호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충청도와 경상도의 애국 국민 여러분, 19대 대통령 누굽니까? 통론풍이 충청도에서 태풍이 됐습니다. 충청도에서 대통령 누구를 만드시겠습니까? 홍준표! 대한민국을 이끌 안보 대통령 누굽니까? 홍준표! 일자리를 만들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홍준표! 당당한 서민 대통령 누굽니까? 홍준표! 5월 9일 대통령 홍준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네, 충남의 박찬호 선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종시의 이충렬 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세종시 이충렬 의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SNS에서 유행된 말 아시죠? 문을 열어보고 안을 보니 홍준표만 보인다 아시죠? 문 열고 밖을 봐도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보고 밖을 봐도 홍준표만 보입니다 여러분. 05년 9월 9일 홍준표를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뽑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충렬 의원님. 이어서 이분은 박수를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대전분입니다. 대전시 선대위원장이신 이현근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 영남의 도민 여러분, 중남북 도민 여러분, 세종시 여러분, 정말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우리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에 위해서 이렇게 나서신 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날씨도 덥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실까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대거 참여해 주셔서 홍준표 후보를 연호해 주시니 아마 5월 9일 날은 우리 홍준표 후보가 꼭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된다고요? 홍준표! 홍준표! 이 홍준표 후보께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다 못했습니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라를 살리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대로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을 경제도 살리고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서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사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고 불구하고 미국은 핵개발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와 경제를 살릴 후보가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를 꼭 보수당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지요. 누구라고요? 누구? 홍준표! 홍준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몇 군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장석춘 국회의원 지역구입니다. 구미시의 주민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규일 국회의원님 지역구입니다. 경북 영주 문천 예천 주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또 경북에서 함께하셨습니다. 영천시 청도군 국회의원 이만희 의원님과 주민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곳 대전의 한 곳을 빼뜨렸습니다. 우리 대선 필승을 위해 방송 출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정영규 의원님의 지역구 대덕군 주민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말 오늘 한 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최경환 의원님과 경북 경산시 주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 후보님은 곧 통치가 시간이 됐고 시간이 없습니다. 자, 한 분에게 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공동선대위원장님 겸 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이신 김광림 의원님께 마이크를 드립니다. 충청도와 경상도가 합치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오늘 아침 따끈따끈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40%를 육박하고
반토막으로 안철수와 문재인이 헉헉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 경북 쪽으로는 50%를 육박하고 조금 있으면 60%, 70%를 육박합니다, 여러분. 네가 준 표, 내가 준 표, 하늘이 준 표, 국민이 준 표, 대통령 누구입니까? 홍준표! 감사합니다. 네, 김남민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를 받으신 분은 정말 충청도의 큰 정치인이십니다. 사선 의원이시며 자유한국당의 전 원내대표이신 정진석 공동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이번 선거는 친북 좌파 세력을 뽑을 것인지 애국 우파 세력을 뽑을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 우파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대역전극의 주인공이십니다. 5월 9일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튼튼하게 지켜낼 한미동맹 끝까지 굳건하게 유지할 대통령 누구입니까? 홍준표! 홍준표! 여러분 TV 토론 보셨죠? 숨이 일관하게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되게 쉬운 용어로 국민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를 해주시는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홍준표! 5명 후보 중에 TV 토론을 정말 국민들에게 이해되도록 솔직하게 얘기하는 후보 딱 2명이에요. 홍준표 후보, 두 번째는 심상정 후보. 맞죠? 자, 여러분,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문제 해결됐습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들춰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 제2의 정유라 아닙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 무엇 때문입니까? 그 가족들에게 전달된 640만 달러 때문 아닙니까? 충청도에서 존경을 받던 큰 정치 거목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의 자살은 그 가족들과 문재인 책임이 가장 크다고. 측근비리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그때 민정수석 비서실장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5월 9일 이 땅에 애국 보수 세력이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진석 중앙선대위원장님의 유세였습니다. 자, 잠깐 유세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뜨겁게 정말 박수로 맞아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잠깐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오신 이현재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번에 유세를 해 주실 분입니다. 이분은 충청도의 큰 정치인이시며 대통령 선거에는
5월 9일까지 8일 남았습니다. 8일이면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밤과 낮이 8번 바뀌는 긴 시간입니다. 이미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양강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마라톤으로 말하면 골인 지점을 향해서 마지막 스퍼트를 하고 있는데 5월 9일날 반드시 홍준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결단을 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내려오는 길에 고향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이 의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기 주위에 문재인이가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안철수를 찍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홍준표를 찍겠다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국민이 60%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인 보수 우파가 홍준표로 결집되기만 하면 5월 9일 대통령은 누가 됩니까? 홍준표! 예, 5월 9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연설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안보관이 불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여기 월남점 참전하신 분들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월남전에서 우리 장병들이 5,000명 가까이 전사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결하는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미국과 월남이 패망하는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 이런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이 북한 도발 위기 속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5월 9일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가 저 앞에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수 우파 탄핵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20% 이상입니다. 이미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누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자신감을 가지시고 보수 우파 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5월 9일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재 중앙선대위 공동의장님의 요시였습니다. 저 시민 여러분, 팻말은 절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뒤에 분도 안 보이고 하니까 팻말을 좀 내려주셔서 제가 홍준표 후보와 전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 시민 여러분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또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중앙선대위 공동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이헌재 공약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소부갑의 이영규 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북 포항 북의 김정재 의원님과 주변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정부 대전 서구갑 이영규 당협위원장님과 서구갑 주민 여러분들 엄청나게 왔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대통령 후보 전략기획특보이신 김성태님도 오셨습니다. 선대유세 본부장이십니다. 해병대 사나이 강석호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호 총괄 선대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청도 영남 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충청도와 영남이 합치면 대한민국 다 이끌어 가겠죠? 경상도는 딱 한마디만 끝납니다. 홍준표 알았나 가면 알았다 가면 끝나는데 경상도 사람들 홍준표 알았나? 충청도는 알았어요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걱정 마시오. 또 그 다음에 서울역점 가면은 내 표가 어디 가남요 여기까지 와야 된대요. 충청도 좀 느리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왔으니까 이번에는 알았슈 하고 그 다음에 걱정 마세요 하지 말고 걱정 마 거기까지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자, 충청도 분들 다 같이 홍준표 걱정 마 하면 해주세요. 이제 내 표 어디 가는 육은 잊어버리고 걱정 마까지 해주시면 홍준표 확실하겠죠? 경상도에서는 이미 70%가 올랐는데 충청도는 아직 40% 헤매니까 30%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자,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충청도, 경상도, 충청도가 좀 내리니까 두 사람씩 짝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상도 국회의원과 충청도 국회의원 서로 떠나나 보세요. 자, 카메라맨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짝짓기. 네. 이제 충청도와 경상도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네. 자, 한 사람씩 한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경상도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다음에는 충청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됩니다. 잠깐만, 오늘 충청도 경상도 아닌 사람 중에 안상수 알지요? 태안 사람. 인천시장 두 분하고 태안. 그 다음에 정책이장 막강한 사람. 여기 영동 사람, 영동. 우리 당은 이미 충청도 당이에요. 충청도. 정우택 충청도 사람이죠. 정책이장 이 사람도 충청도. 앞에 임명진도 충청도. 다 충청도 접수했으면 알았습니까? 충청도 영남 대통령 만들고 총리는 그 대신에 충청도 가가세요. 알았죠? 오늘 충청도 짝짓기 한 사람씩 빨리 넣어요. 충청도 다 했어요. 정진석 우리 김강림이 어디 갔노? 짝짓기 안 하시고. 자, 원내대표 정책위장 여기도 충청도 짝짓기 알죠? 자, 다 나오세요. 자, 사회자 받아주세요. 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도민 여러분, 그리고 멀리 와주신 경상도 도민 여러분. 경상도 요새는 간단합니다. 홍준표 됐다 하면 됐다, 이게 경상도. 자, 경상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홍준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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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다! 충청도 사람들은 홍준표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경상도들 배우십시오. 홍준표 어때요? 어때요? 홍준표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이해서 많은 노동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시민 여러분들 이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대가 무너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귀한 분들이 많이 찾으셨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잠시 후에 홍준표 후보가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보여주면 노래도 한 곡 하시겠답니다. 노래도 한 곡 하겠답니다. 기호 2번 홍준표, 기호 2번 홍준표, 기호 2번 홍준표, 무조건 2번 여러분, 홍준표 할때 준표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자유한국당의 율동팀과 함께 율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표 언제든지 달려갈게. 기호 2번 홍준표. 다른 사람들은 국민 구름에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홍준표 2번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기호 2번 홍준표. 국민을 향한 준표 사랑은 무조건이야. 국민을 향한 준표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강한 정부 준표 2번, 이사회 준표 2번, 보험실 2번 홍준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2번, 정답은 2번 홍준표. 때 준표 불러도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2번, 밤에도 준표 언제든지 달려갈게. 기호 2번 홍준표. 다른 사람들은 국민 구름에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홍준표 2번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기호 2번 준표. 국민을 향한 준표 사랑은 무조건이야. 국민을 향한 준표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강한 정부 준표 2번, 이사회 준표 2번, 보험실 2번 홍준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2번, 정답은 2번 홍준표. 국민을 향한 준표 사랑은 무조건이야. 국민을 향한 준표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강한 정부 준표 2번, 이사회 준표 2번, 보험실 2번 홍준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2번, 정답은 2번 홍준표. 홍준표, 기호 2번 홍준표. 네, 고맙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후보가 입장을 하는데 몇 가지 정리만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일어서시면은 우리 카메라가 후보와 이 모습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무 밑에 계신 분들, 지금 햇빛이 문제입니까? 나라가 문제입니까? 이제 8일밖에 남지 않는데 그들에서 어떻게 후보를 만나겠다고. 나오십시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셔서 후보를 만나서 5월 9일 꼭 찍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박수만 많이 친다면 노래도 한 곡 하시겠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대전부로 수고합니다. 네.
새벽 열차 정발령시고 세상은 참 많이 소리치여 우리야 붙잡고 부딪히러 이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소리 설피우는 홍준표 잘해요. 떠나가는 정발령 시고 싶고 마음이 소리치며 울으리라 붙잡고 부딪히는 대한민국 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 위해서 당당한 서민 대통령 후보 홍준표 후보이십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저 뒤는 양산 때문에.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자, 12월 9일에, 5월 9일에, 박근혜 아직 대통령인 줄 알고, 5월 9일에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까막눈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막노동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울산 현대조선소에서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 엄마는 까막눈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내가 자취를 할 때 밖에 나가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손바닥에 볼펜으로 버스 번호를 적어줬어요. 돌아올 때는 꼭 이 번호 보고 타고 오시라고. 그런데 이 나라가 좋은 것이 경비원 아들도 까막눈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서민 대통령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나라 70%에 달하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좀 잘 살고 그리고 행복한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72년도 대학 입학을 할 때 7만 원을 빚내가 줬습니다. 5만 6천 원이 대학교 등록금이고 그리고 14,000원이 첫 달 하숙비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빚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남지사를 하면서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경남지사를 할 때 내 경남지사 되자마자 도의 재정 상태를 1조 4천억이 빚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한번 갚자. 내 땅 한 평 안 벌고 행정개혁, 재정개혁 그것만으로 3년 6개월 만에 1조 4천억을 다 갚았습니다. 광역단체 사상 빚이 없는 그 단체는 경상남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빚만 없앤 게 아니라 거기에 나가는 이자가 한 400억가량 됩니다. 그 이자를 전부 서민들, 자식들 공부시키는 데 내가 다 투자를 했습니다. 나이 먹은 삼촌. 경상남도에 4년 전부터 하던 사업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책값도 해주고 그리고 인터넷 수강비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 애들 공부를 시킵니다. 4년 전부터 공부를 시키고 대학에 합격을 하면 170명을 선발해서 1인당 300만원씩 내 장학금을 줬습니다. 또 시골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가면 한 달 생활비가 100만원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서민 자식들은 서울 가 공부하기 어렵죠.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강남에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400명 수용하는 호텔급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경상남도의 서민자제들 전부 15만원만 받고 삼시세끼 주고 공부하고 거기서 도서관 만들어주고 지금 10월부터 공부를 시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행정고시도 폐지하고 외무고시도 폐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들 자식들만 다 판검사 되고 맞아요. 그리고 고위공무원 되고 맞아요. 외무공무원이 됩니다. 맞아요. 세상에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홍준표!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만들어서 사업시험 폐지한다고 할 때 나는 반대했습니다. 이거 옳지 않다. 서민 자식들도 정말 독학을 해서라도 신분 상승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걸 다 공시해놨어요. 그리고 로스쿨 등록금 굉장히 비쌉니다. 내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인가 하는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1년 학비를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또 유력 집안 자제가 아니면 판검사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또 고위공무원도 스펙이 좋은 사람만 뽑는다고 합니다. 외무공무원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없는 집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사도 되고 해외도 나가는데 지금은 외교 아카데미가 싹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스펙 좋은 애들만 선발해갖고 외교관을 해버리니까 없는 애들이 지금 외교관도 될 길이 막혔어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옛날에는 재산을 상속하면 부자는 몇 대 간다고 하지만 이제는
신분까지, 자식의 신분까지 상속을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준표가 나면 이 깡그리 없애겠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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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학 입학도 그렇습니다. 1년에 한 2번 학력고사 봐가지고 거기서 성적 좋은 거 택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 되는데, 요즘은 보니까 입학사정관제에 이래갖고 적당히 면접하고 들어가고, 또 정교조 선생들이 학적부 매기가지고 그거 갖고 대학 들어가고, 뭐 수시가 있고, 나 그런 거 쳐다보고, 그럼 없는 집 애들은 이 과연 수시로 들어갈 자리, 입학사정관으로 들어갈 자리가 있냐? 홍준표가 되면 1년에 2번만 학력고사 보게 해가지고 그 성적으로만 내 대학 들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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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75년도 그때 겨울에, 74년도구나, 겨울에 저희 집이 이제 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울산으로 이사를 갔대. 그때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공업단지에 거기 가면 먹고 살 길이 열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학교를 6년 다녔는데 5분을 전학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없어요. 1년 있다가 리어카 끌고 이사가자 그러면 한 이틀 걸어서 이사가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그런데 마지막에 이사간 곳이 울산입니다. 울산에 갔을 때 74년 12월 말쯤 내가 서울에서 고아가다가 우리 아버지 그 경비원하는 데 한번 가봤어요. 밤에. 그게 야간 경비인데, 그때는 울산 현대조선소가 담이 없었어요. 철조망을 쳐놓고 회사가 그 바닷가 백사장 그 안에서, 전화동 백사장 안에서 배를 지을 때입니다. 배를 짓다 보니까 철근 쪼가리가 많이 나와요. 밤 되면 이게 훔쳐가니까 철근 쪼가리 그걸 지키라고 경비원을 임시적으로 800원 주고 고용을 해갖고 그 앉아 있는데, 그게 회사에서 내가 보니까 가림막도 안 해줘요. 말하자면 바람 피하는 가림막도 안 해주고, 허허 백사장에 거기에 등받이 의자도 안 줘요. 등받이 있으면 앉아서 존다고. 그래서 스토리라고 동그란 의자고 딱 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추우니까 그때는 영하 한 18도씩이었습니다. 그 추우니까 밤새도록 추위 견디라고 막소주를 줘요. 지금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메이커 있는 소주가 아니고 막소주라고 옛날에 나왔어요. 막소주를 줘가지고 대병을 한 병을 줘가지고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막소주 먹으면서 추위 견디라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을 이제 견디다가 이제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밤에 그거 한번 쳐다보고, 세상이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게 한번 휙쩍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세상이 왜 이래 불공평하냐? 맞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래 살기가 어렵냐?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세상에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야,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가난한 사람은 잘 사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한 8개월 동안 그 당시에 유신 반대하면서 내 지하 유인물을 써주본 일도 있습니다. 지하 유인물을 쓰다가 중앙정보국 끌려가고 내 8시간 두드러 맞아 보기도 하고, 내 그런 세상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부의 상속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분의 상속으로까지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민 대통령이 한번 돼보겠다는 것은 이 땅에 70%에 달하는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이 꿈이 뭡니까? 첫째가 나는 내 자식 잘되기입니다. 내 대에는 못 살고 업신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이래 살았다. 내 자식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출세하면 하고 내 자식은 부자하면 되고 그래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서민들의, 대한민국 서민 부모들의 간절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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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선 서민들의 간절한 꿈은 아마 제 엄마의 꿈하고도 꼭 같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 창녕남지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선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안장을 하면서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내 잘 되면 내 산소 옮겨줄게요. 그러니까 못 옮기게 합니다. 내 팔자는 무식하고 막노동했고 너가 7살 때부터 끌고 다니면서 고생만 시켰으니 나는 내 팔자가 여기서 끝이다. 아무리 잘 돼도 산소 옮기지 마라. 이번에 대통령 나오기 전에 우리 그 고향 사람들이 이해창 총재도 묘소 옮기고 김대중 대통령도 묘소 옮기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묘소를 옮겨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데 그 중에 이해창 총재만 안 됐고 그 니도 대통령 나가려고 하면 아버지 공동묘지에서 이장을 해라. 그런데 이장 안 한다. 그건 아버지 팔자고 내 팔자가 어찌 아버지 산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노. 나는 그거 안 한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그러고 이장을 안 했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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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솔직하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좀 물어보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내 지난번에 보니까 다산 정약용이,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전부 다 그럽디다.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다. 내 나이 이제 60간 넘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나이 되도록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닮고 싶고 존경하는 사람은 내 엄마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걸핏하면 부모 탓하고 또 세상 탓하고 그래 하는데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낳아준 것만 해도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가 잘났건 뭔건 남한테 손가락질 받건 말건 내한테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요즘 젊은이들이 좀 그러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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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이들이 일이 잘 안 되니까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 이 뜻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저도 국회의원 돼서 세계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대한민국처럼 이 치안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회가 많은 나라가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고 좋은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단지 북한에 저 애만 없으면 애 저거만 안 까불면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역대 대통령하고는 달리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저 애는 내가 꽉 쥐고 삽니다. 홍준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내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어느 후보는 되면 북한에 제일 먼저 간다.
월남이 패망할 때 공산주의가 이기실 때 희열을 느꼈다. 네? 그리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 이 대통령실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안철수 후보는 자세히 보면 그 포스터가 합성이에요. 합성 사진 팔을 이래 들고 있는데 목하고 전부 합성을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TV 토론할 때 물어봤어요. 그 합성 사진 맞소? 이래 물어보니까 디자이너가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이러더니 합성 사진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목 위로는 안철수인데 목 밑으로 몸통 그러면 박지원인가? 거기는 더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와서 보니까 오늘 또 이해찬 그 의원이 이제 어제부터 이제 나왔어요. 공주유세에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자기가 되면 자기들이 대통령 되면 이 땅의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이 땅의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캄보디아 냈지로 말이야. 캄보디아가 그 킬릭 필드하고 600만을 낙찰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킬릭 필드처럼 만들겠다. 그거 아이가. 그래 내가 오늘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되면 상황은 이해찬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되면 상황은 박지원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또 태상왕이 있어요. 상황 위에. 태상왕은 김종인이가 태상왕이다. 그래서 홍준표가 되면 이 나라 왕은 이 나라 서민들이고 그 다음에 상왕은 서민들이다. 그리고 태상왕은 이 나라 국민들이다. 그런 거예요. 홍준표! 12월 9일. 내가 왜 자꾸 12월 9일이야 하라 하면 박근혜가 아직 대통령인 줄 내 잘못하고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있거든. 맞아요. 내가 오늘 오늘 실수 2번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12월 9일이라고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날 우리 모두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이 체제를 선택을 잘못하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이 나라가 이제 북에 상납하는 나라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은 모두 투표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영남은 구도를 잡았습니다. 영남은 부산도 확 디비져 있고 대구도 확 디비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처가 동네인 전북 내가 갔다 왔어요. 광주도 갔다 오고 그것도 전북에서도 홍준표 이번에 사위 동네라서 잘해준답니다. 그리고 대전만 이제 확 디비지면 강원도는 이미 내가 1등이고 오늘 어젠가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1등이고 그 대전만 디비지면 이 무조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됩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충청 인사들 내가 대폭 등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남 충청 연합정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구 경북의 의원님들도 많이 왔고 그리고 충청도 계시는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 와서 이제 어제 내 코엑스에서 유세를 한다고 하니까 한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인천 부평에 가도
한 3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이거 쳐다보니까 오늘 저 대전 와서 봐도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한 사람이 10표씩만 끌고 오면, 데리고 오면 무조건 홍준표가 충청도에서도 1등합니다. 홍준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제가 임시직 경비원 아들 하면서 참 우리 아버지 고생하는 거 봤고, 또 우리 엄마 까막눈이라서 서문시장에서 나물 팔면서 내가 공부시키줬고 그래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4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41 하고 우리 엄마가 39살 때 아들 하나 보려고 막 하다가 저를 낳았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39에 애 낳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이제 39에 아들 하나 보려고 하다가 저를 낳았답니다. 그러면 참 귀하게 커야 되는데, 워낙 없는 집에 크다 보니까 내가 좀 몸무게가 62kg를 넘어가 본 일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대통령 되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힘이라도 김무성이처럼 세면 전부 다 업어드리겠는데, 김무성이는 힘이 세가지고 다 업어주는데 저는 사실 업어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면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 업어주겠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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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이다 대통령! 콜라 대통령! 네, 시민이 절을 올리시겠답니다.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큰 절을 올리시던 시민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 대통령은요, 강단과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짱과 배심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안철수처럼 저래 갈치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애가 유약해가지고 뭐 토론하면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런 소리 하는 거 초등학교 반장성 하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처럼 걸피다만 거짓말하고 곤란해지만 거짓말하고, 지난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7개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은 거짓말 안 할 거죠 이러고 토론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한미 FTA 자기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쌩 거짓말을 하잖아요. FTA는 내가 하면서 체류탄까지 맞아가면서 내가 통과를 시켰는데, 한미 FTA를 자기가 했다고 뻔한 거지. 자기는 FTA 반대 서명까지도 했어요. 알아요. 그러면 왜 생짜배기 거짓말을 하는데, 나는 소리를 내 말을 잘못 알고 그래 하는가 싶어.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지가 했다고 빡빡 우기잖아요. 자, 저희들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여기에 오신 이제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 대구, 경북 이분들하고 전부 다 이제 오늘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대전도 이 정도 하면 내일쯤은 팀이 지겠지요? 네, 후보님 잠깐만요. 후보님, 저 굉장히 힘이 드신데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택시기사 조영환님과 강원희 주부님께서 우리 홍준표 후보가 힘을 내시라고 홍삼액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홍삼액은 충청도 금산과 경북 풍기의 합성 홍삼이라고 합니다. 네, 자,
자, 홍삼 드시고 남은 8일 동안 전국을 누비시라고 홍삼액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홍삼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제도 좀 그랬는데 이 말이 두서없이 돼요. 두서없이. 말이 두서없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서민 대통령을 꼭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여론조사 공포기간 마지막인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을 내가 집권하면 이런 가짜 여론조사 기관을 없애버리겠다고 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얘들이 내일까지인가 이게 또 나중에 한 5일까지인가 그 전에 조사한 거 가지고 발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전라도에서도 이번에는 경비원 아들 한번 뽑자, 까막눈 한번 아들 뽑자,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틀림없이 이번에는 제가 됩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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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5월 10일 날 취임식을 여러분들 모시고 광화문에서 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 1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시고 광화문에서 취임식하고 내 걸어서 청와대 집무실로 가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 그리고 1년 동안 대한민국을 세탁기 이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내 대한민국을 한번 세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약속한 대로 청년과 서민들의 군안위원회를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군안위원회를 청와대에 만들고 홍준표가 직접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구, 경북 모이신 시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도 언제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또 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월 9일 경비연합 5월 9일! 아이 그러니까 5월 9일! 나 이거 자꾸 박근혜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알고 박근혜가 정상적으로 하면 12월 달에 선거를 하거든요. 자, 5월 9일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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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막눈 아들도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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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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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9일은 서민 대통령 뽑는 날입니다. 좌파 대통령 뽑으면 안 되고 1, 3번은 그 일란선 쌍둥이하고 1번, 3번 찍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재미있는 거 이야기해주고 갈게요.
97년도 93년도 YS 때 1번이 됐어요. 97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2번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1번이 됐어요. 또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2번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1번이 됐어요. 이번에는 몇 번 될 줄 아닙니까? 2번 홍준표 2번 자, 이게 내 말 틀림없죠? 이번에는 2번 차례입니다. 2번. 우리 대전 시민들이 이제 전부 여기 오신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혼자만 알지 마시고 이 나라 지키려면 홍준표를 뽑아야 되겠다.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마련하려면 강성기종노조 없애고 홍준표 뽑아야 되겠다. 이걸 전부 다 알려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준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서울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상도에서 오신 손님 여러분들, 그러면 핑켓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핑켓을 들어서 홍준표 후보에게 큰 줄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큰 줄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경상도 의원님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경상도와 충청도가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자, 시민 여러분, 홍준표 후보가 연단에 올라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9일, 여러분,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홍준표! 네, 충청도 의원님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이제 당당한 서민 대통령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홍준표 후보의 들은 얘기를 가족들한테,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꼭 연락을 하셔서 홍준표 후보가 5월 9일 우리의 대통령으로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연단에 오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홍준표입니다. 여러분들 함성을 지십시오. 홍준표입니다. 5월 9일 우리의 선택은 홍준표입니다. 후보님, 한참 저기 옥상도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옥상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옥상을 향해서 홍준표! 예, 대통령! 홍준표! 무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무대 쪽입니다.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네, 뒤에 있는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한번 돌았습니다. 뒤에 있는 카메라 홍준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5월 9일 위대한 선택,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홍준표. 네, 오늘 이곳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자, 피켓을 들어서 어디에서 오셨는지 보여주십시오. 피켓을 들어주세요. 태극기를 흔들어주세요. 네, 존경하는 분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에서 오신 분들, 경북에서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5월 9일 우리와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뛰어오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일 동안 여러분들이 선거 운동원이 돼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누굽니까?